안녕하세요, 양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아톰을 활용해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 구현을 위해 빌더의 왼쪽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해서 빈 페이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페이지 위에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클릭해서 앱의 제목을 입력할 공간을 만들고 F2 키를 눌러 메시지 보내기라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추가적으로 글자의 크기, 색상이나 사각형의 테두리, 그리고 배경색은 화면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낼 내용에 대한 입력 공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탭뷰 아톰을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도구에 있는 탭뷰 아톰을 제목 하단에 옮겨줍니다. 탭뷰는 하나의 화면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탭 메뉴를 통해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아톰입니다. 우선 탭뷰를 통해 화면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탭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스타일 속성 창을 열어 탭 1로 표시되는 탭 제목의 이름을 이메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탭 제목이 입력한 내용대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탭 2에도 문자 메시지라고 입력해 이름을 변경하고 탭 위치를 위로 설정해서 위치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탭뷰의 스타일 속성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화면에서 보여줄 입력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메일 입력 화면을 먼저 구성해 볼까요? 이메일 탭을 클릭하고 빈 화면에 이메일을 쓸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화면에 적당하게 드래그해 줍니다. 그리고 Shift 키와 V를 눌러서 원하는 복사 간격을 설정하고 Alt 키와 방향 키를 눌러서 같은 객체를 여러 개로 복사해 화면에 나열합니다. 그럼 빈 사각형 안에 각 항목의 제목을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제목, 본문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이번에는 각 항목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력 공간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좌측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해 각 항목 옆에 복사해 나열해 줍니다. 제목과 본문은 좀 더 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속성창에서 최대 자릿수를 각각 지정해주고 알맞은 화면 속성도 설정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상단 도구 상자에서 각 입력란의 아톰명을 제목란과 동일하게 지정해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입력 화면을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을 구현해 볼 텐데요. 좌측의 문서 일정 도구에서 메시지 아톰을 클릭해 이메일 입력 화면 하단에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스타일 속성 창을 열어 종류 선택 창에 이메일을 선택해주고 수신 및 내용의 각 입력란에 앞서 지정해 주었던 데이터 입력란의 아톰명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메시지 아톰에 대한 세부 설정이 마무리되면서 실제 앱으로 구동될 때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면 각각 설정해준 대로 구동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탭의 입력 화면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탭을 누르면 탭뷰 안의 화면이 전환되어 빈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이메일 탭을 누르면 방금 만든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자 메시지 입력 화면도 앞서 만든 이메일 입력 화면과 같이 항목명과 입력란을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자 메시지 화면은 받는 사람과 본문 항목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입력란의 세부 설정은 앞서 구현한 이메일 탭에서 구현한 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톰명을 지정할 텐데요. 이메일 입력 화면에서 지정했던 입력란의 아톰명과 겹치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서 아톰을 입력하고 뒤에 숫자 2를 덧붙여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 메시지 입력 화면에도 같은 작업을 할 텐데요. 메시지 아톰을 화면 하단에 배치하고 스타일 속성 창에서 종류 선택창에 문자 메시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구현한 항목에 맞도록 입력란의 아톰명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메시지 아톰의 간단한 속성 설정을 통해 메시지 전송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만든 메시지 앱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빌더 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도우미를 활용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바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시간 영상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해서 배경 그림에서 미리 만들어 지정해둔 파일을 선택하면 바탕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예쁜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 둔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화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디자인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패키지 생성 및 배포까지 완료된 앱을 스마트폰 안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앞서 구현했던 메시지 보내기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탭과 문자 메시지 탭이 화면 상단에 이렇게 잘 나타나네요. 먼저 이메일 탭을 선택해 직접 이메일을 보내볼까요? 필요한 항목의 데이터를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에 구성한 메시지 아톰을 누르면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메일 서비스를 선택해주고 보내기를 누르면 해당 메일이 전송이 되는데요. 그럼 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메시지 앱을 통해 보낸 메일이 잘 전송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탭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하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자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상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전송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엠비지 메이커의 탭뷰 아톰을 활용해 메시지 앱을 만들어 보면서 메시지 아톰을 활용하여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